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문장에 의미가 많은 단어들이 나왔을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단어가 이 뜻을 나타내는지,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지, 이것을 표현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실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실전 문장 들어갑니다. 가시죠. 자, 실전 문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22학년도 6월. 자, 원래 6월달이었었죠. 31번 빈칸 문장이었었고요. 자, 이 문제가 이 첫 번째 문장인데요. 이 문제 자체도 굉장히 고난도 문제라고 좀 소문이 났었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이죠. 이 문장 읽으면서 멘붕 터진 수험생들 굉장히 많았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차지하고 한번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oss 일단 주어 나왔죠, 그죠? 그다음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죠? 이까지가 주인성분해, 그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목적어, 그 다음에 주인사구, 그 다음에 끊고 도어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나왔네, 그죠? 주어, 동사, 보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좀 볼게요, 이제 훑어볼게요. 자, 성장이 나왔습니다. 자, 성장. 자, 어떤 성장이냐? 학문적 성장이래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볼게요. 디스플린이 나왔죠, 그죠? 자, 이 단어가 훈련, 분야, 학문, 징계 이것 말고도 뜻이 더 많죠, 그죠? 자, 이것 중에서 어느 걸로 쓰이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이거 첫 번째 문장이었었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and, serve가 나왔죠. have, 또 디스플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고 갈게요. 의미가 많은 단어들 중에서 걸러도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많은 단어들이 대체로 추상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어떤 보통 명사는 아니죠. 어떤 물질 명사는 아닙니다. 물건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정보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어느 건지를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옆에 보니까 출제한 사람, 이 글 쓴 사람이 이 정보 가지고는 좀 너무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으셨는지, 자, 미술사와 고생물이라는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정보를 줬어요. 이렇게 이런 것 같은 이런 걸 합니다. 디스플린이래요. 그런데 아직 감 안 오죠, 그죠?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특정 다음에 피규어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숫자, 형태, 인물 그 밖에 다른 뜻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이게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더군다나 첫 번째 문장에서.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이것처럼 고맙게도 이렇게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줬죠. 비평가를 줬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나타내겠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정도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자, 학문적 정도 하나 남겨놓고 필요 없는 정보, 중요하지 않겠다 싶은 거는 일단 다 이렇게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일단 가져갈게요. 직관적이고 구체적이니까. 자,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도와준대요. 무엇이? 학문적 성장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학문적 성장이 도움을 준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번 또 물어볼게요. 헬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하는데 도와준다는 이것이 더 이 정보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그죠? 헬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성장이 뭔가를 만든다는 게 중요하죠. 이거 부가적인 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만든대요. 이제 성장이 만든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왔네요. 원칙과 실행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을 만든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제 이 문장에서 원칙과 실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 표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위한 원칙과 실행인지가 중요할까요? 여기 나와 있죠. 원리와 원칙 같은 이런 표현보다 무엇에 관한 건지, 무엇을 하기 위한 건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나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과 조직을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런 표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for를 당연히 빠져도 되겠죠. 전치사는 이해만 하면 제끼면 됩니다.
선택과 조직을 하는 거를 만들게 해준대요. 뭐가? 학문적 성장이. 자, 여기까지 지금 하고 왔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조직합니까? 뒤에 보니까 무언가인데 가치 있는 거래요. 가치 있는 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 학문과 성장이 뭔가를 하게끔 해주는데 선택과 조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무엇을 근데? 가치 있는 거래요. 가치 있는 거.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자, 근데 뒤에 보니까 그런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죠. 이것이 있대요. 다 필요 없는 정보죠. 어려울 것 같대요. 자, 그런데 어렵대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미술사와 고생물학과 미술평론가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을 가다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떠한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디스플레인이라든지 피규어스 같은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읽는데 이걸 무슨 단어로 무슨 뜻으로 해야 되지? 훈련이야? 분야야? 학문이야? 직계야? 숫자야? 이런 걸 자꾸 따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도로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내려가다 보면 자연적 어느 순간에 되면 아, 이게 그 얘기였었구나 라는 것이 떠오를 정도의 정보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이 반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많은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될 정보는 요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다 끌고 이걸, 이 모든 정보를 다 머릿속에다 넣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내려갈까요? 두 번째 문장에도 엄청난 정보가 있을 텐데, 세 번째 문장에도 엄청난 정보가 있을 텐데,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게요? 그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들 어떻습니까? 해석할 때 정보는 휘발성이죠. 읽다 보면 날아가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던데, 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적는 거는 꼭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차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는 것 자체가 귀찮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는 건 안 하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실제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게 뭐 샤프나 연필이라고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치고 좀 제낄 거 제끼고 뭐 괄로 치고 괄로 치고 요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남아있는 단어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있다 없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런 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읽을 때는 이거 다 필요 없죠. 요걸 가지고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화이팅!